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NBA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골든스테이트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사실 골든스테이트 하면은 특히나 이적시장 관련해서는 최근 몇 년간 좀 안 좋은 류의 얘기밖에 많이 없었던 팀인데, 오늘 골든스테이트가 여러 가지 보강을 또 성공을 시켰죠. 그러면서 다음 시즌 골든스테이트의 모습에 대해서 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헤드라인은 골든스테이트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지난 시즌 뛰었던 선수 중에 2명이나 골스로 지금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루고요. 라우리 마카넨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유타 재즈까지 엮어서 한 번에 이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이적 시장. 일단 골든스테이트가 지금 현재 이번에 오프시즌에 영입한 선수가 디앤서니 멜튼, 그리고 카일 앤더슨 영입이고, 버디 힐드도 샴즈 피셜로 영입에 근접했다라는 거 보면은 지금 이제 디테일을 조율하는 과정이 이제 거의 합류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세 명의 선수들이 지난 시즌에 주전으로 그 시즌을 마무리한 이런 류의 선수들은 아니긴 했거든요. 현재 여러 가지 폼만 본다면은 그 주전에서 한 6맨 정도로 오가는, 그러니까 20분에서 30분 정도 사이에 플레잉 타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류의 선수들 3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수 클래스가 장단점은 다르지만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3명 다 최근에 디비첸조, 조던 풀, 클레이 탐슨, 크리스 폴 등 백코트에서 다수의 플레잉 타임을 가져가던 이런 선수들을 대거 내보낸 것을 만회하는 영입들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골든스테이트의 이번 이적 시장을 간단하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크리스 폴, 클레이 탐슨의 계약을 그대로 빠지게 하고, 클레이 탐슨이 댈러스로 이제 넘어가면서 사인 앤 트레이드로 TP를 받았거든요. 근데 저게 사실 이제 골든스테이트가 그 레이커스의 디안젤로 러셀, 그리고 이제 댈러스 쪽이랑 사인 앤 트레이드 하면은, 물론 이제 트레이드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클레이 탐슨이 선택을 했을 때 레이커스 쪽으로 클레이 탐슨이 선택하다면 디안젤로 러셀이 반대급부, 그리고 그 댈러스 쪽을 선택한다면은 조시 그린이 반대급부로 이제 언급이 됐는데, 두 선수 다 받는 걸 원치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는 클레이 탐슨의 사인 앤 트레이드에서 TP를 받는 걸 선호했지 한 명짜리 선수를 받는 걸 선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TP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면은 TP로 카일 앤더슨과 버디 힐드 2명을 나눠서 영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어쨌든 로스터는 15자리고 그 15명의 로스터, 물론 투웨이도 3자리 있습니다만 그 로스터에다가 얼마를 쓰느냐로 이제 우리가 사치세, 우리가 하드캡 라인, 세컨 에이프론 라인 이런 것을 지켰느냐, 우리가 이걸 따지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클레이 탐슨의 TP를 선수 1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수 2명으로 영입을 쪼개서 한다는 거는, 이것도 역시 골든스테이트의 이번 시즌 사치세 라인 아래로 운영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물론 전적으로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원하는 선수 영입 2명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1명만 데려올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그냥 실리적인 이유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셀러리 관리하는 모습이 여전히 보인다라는 거는 이제 자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레이 탐슨의 TP가 약 17밀 정도 발생했는데, 여기서 저 3년 27밀짜리 계약을 맺은 카일 앤더슨 9밀가량을 이제 받게 될 것 같고요. 거기서 그리고 나머지 8밀가량을 지금 버디힐드 쪽에 쓰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트레이드 디테일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첫 해 연봉이 더 적고 5%씩 올라가는, 외부 영입을 했을 때는 8%가 아니라 최대 5%씩 연간 인상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연평균으로 딱 맞추는 게 아니라 첫 해 계약이 좀 더 적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건 지켜봐야 됩니다. 특히 버디힐드와 같은 경우에 아직 딜의 내용이나 금액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코칭 스텝까지 다시 테리 스토츠, 과거의 포틀랜드 감독이었죠. 테리 스토츠 감독이 그 컴파에서 릴 맥너의 포틀랜드를 이끌고, 물론 당시 너키치는 부상이었습니다만 그 포틀랜드로 골든스테이트와 이렇게 맞붙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테리 스토츠 감독이 지금 골스에 또 수석 코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재밌네요. 그래서 지금 다시 코칭 스텝까지 빵빵하게 꾸리고 있고요. 이번 시즌 사치스 라인 아래로 가면서 일정 경쟁력을 유지하고, 신인들에게 경험치를 먹여서 신인들이 좀 더 스텝업하기를 기다리는 이런 시즌으로 보낼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지만, 저는 이제 골든스테이트가 특히 공격 쪽에 뭔가 해줄 수 있는 선수를 보강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냥 딱 봐도 이제 공격할 사람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3점 볼륨을 채워줄 수 있는 버디힐드가 왔다는 점에서는 클레이 탐슨은 대체자로서 딱 이제 영입을 한 게 눈에 보입니다. 자, 이 선수들 면면을 볼게요. 디앤서니 멜튼 지난 시즌 27분가량을 뛰었고요. 11.1점에 3.7개 리바운드, 3개 어시스트, 1.6개 스틸, 이렇게 플레잉 타임 대비 스틸 수가 눈에 띄죠. 36분으로 환산을 한다면 2개의 스틸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1턴오버. 다만 야투가 38.6% 처참하죠. 3점은 36%, 5.6개를 시도하고요. 자유투는 83.5%입니다. 버디힐드 25.7분을 뛰면서 12.1점. 아마 이제 이 영상으로 버디힐드의 소개를 보시는 분들은 야, 버디힐드가 평균 12점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골든스테이트가 안 그래도 득점 볼륨이나 샷 크리에이팅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팀인데 그 욕먹는 클레이 탐슨이나 위무원 소리 듣는 위긴스가 한 18점 정도는 넣거든요. 근데 버디힐드가 12.1점 넣었어요. 물론 위긴스는 지난 시즌에 커리어 로우 출발을 하면서 평득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요. 그리고 3.2개 리바운드, 2.8개 어시스트, 0.8개 스틸, 1.2개 턴오버. 야투는 역시나 슈팅 기반의 선수다 보니까 낮습니다. 45%도 안 되죠. 43.6%고요. 3점은 38.6%, 6.6개를 시도했습니다. 자유투는 88.1%이고요. 카일 앤더슨 22.6분을 뛰면서 6.4점, 3.5개 리바운드. 근데 어시스트가 무려 포워드인데 4.2개예요. 엄청난 수치죠. 0.9 스틸, 1.2 턴오버. 야투는 46%인데 3점이 0.6개 시도해서 23%니까 그냥 봉인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유투 70.8%입니다. 일단 사실 기록을 보면서는 뭐 엄청 잘했다고들 하더니 기록들이 저거밖에 안 돼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 있는데, 저렴한 금액으로 만족스럽게 데려올 수 있는 건 대부분 저 선수들이 지난 시즌에 거의 효율 부분에서 특히 커리어 저점급 시즌을 보냈던 선수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한두 시즌 전만 해도 뭐 팀의 주전으로 뛰던 이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이 저점이었고 이번 시즌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선수들에게 그렇게 2옵션급 잣대를 갖다 붙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애초에 2옵션급 금액이나 기량의 선수들도 아니고 지금 이제 마카넨이나 잭라빈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워리어스의 약점인 샷 크리에이팅에는 큰 공헌이 없는 위 선수들인데 그걸 공헌할 선수는 이제 골스가 추가적으로 영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뭐야 저게 전부야 라는 비판을 혹시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거는 이제 트레이드 시장 끝난 다음에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아직 메인 디쉬는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디앤서니 멜튼부터 조금씩 이제 한 달락으로 평가를 해보면, 멜튼은 디비첸조를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좀 더 공격이 잘 되는 그 게리 페이튼 2세의 역할을 해줄 수 있죠. 수비 위주로 하면서 옆에서 보조 리딩을 해주는데 게리 페이튼 2세는 공격이 거의 안 되죠. 근데 멜튼은 효율은 떨어질지언정 이것저것 좀 할 줄은 압니다. 물론 야투가 40%가 안 되는 거는 생각보다 심각하긴 하지만요. 좋은 백코트 디펜더이면서 공격도 보조는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이제 조던 풀이 터졌을 때 골든스테이트의 고민이 뭐였냐면, 클레이 탐슨도 부상 이후에 수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조던 풀, 클레이 탐슨, 그러니까 누구를 스테픈 커리 옆에 붙여도 계속해서 매치업 헌팅을 당한다든지 그런 수비적인 이제 백코트 조합에서의 고민이 골스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금 디앤서니 멜튼은 커리의 백코트 파트너로 아주 적합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앤서니 멜튼이 저 1년 12.8밀짜리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 시즌 잘하면은 장기적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엔 핏이 꽤 괜찮아 보이거든요, 커리와. 그러니까 커리가 뛰는 앞으로 2시즌간 계약이 잡혀있죠. 그동안은 디앤서니 멜튼을 계속해서 좀 파트너로서 활용을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연장 계약 어차피 해줘야 되는 무디 대신에 이제 무디를 풀어주고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멜튼 힐드 영입으로 포지엠스키랑 또 무디의 트레이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 무디도 그렇고 포지엠스키도 그렇고, 포지엠스키는 1, 2번, 무디는 2, 3번까지가 한계지 뭐 4번 이상으로 뛰고 이럴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상 디앤서니 멜튼이나 벌디힐드도 지난 시즌 저점인데도 24분 이상 뛴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게 포지엠스키나 무디 중에 한 명 정도는 트레이드를 나갈 걸 고려하고 골스가 좀 영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전 타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뭐 뒤쪽 라우니 마카넨 트레이드 뭐 이런 거랑 연관지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다음 버디힐드인데, 힐드는 사실 데뷔 때부터 원래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하락세나 한계 이런 거는 사실 뚜렷하다고 평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냉정한 시장의 평가를 좀 받는 상황이고요. 풀 레멜리 금액도 못 받는 거죠. 디앤서니 멜튼은 그거라도 받았는데요. 인디애나에서 사실 힐드가 트레이드 된 직후에 좀 되게 잘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딱 고점에서 연장 계약을 맺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됐었습니다. 힐드 입장에서는 금액적인 손실을 좀 크게 커리어를 마무리할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클레이 탐슨이 나간 상황에서 그래도 사실 리그에서 커리 탐슨급 3점 볼륨 뽑아줄 선수 중에 골스가 영입 가능할 만한 선수가 뭐 힐드, 게트주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 힐드를 데려왔기 때문에, 다만 이제 플레이메이킹이나 2점 야투 안 좋은 이런 클레이 탐슨의 단점은 또 이제 비슷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뭐 그게 딱 야투나 뭐 이런 거에서도 나타나지만요. 어쨌든 간에 뭐 클레이 탐슨하고, 그러니까 현재 클레이 탐슨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오프볼은 클레이 탐슨이 훨씬 좋고요. 클레이 탐슨의 오프
오프볼 부분은 아직도 살아있었습니다. 온볼이 문제였죠. 그리고 온볼은 버디힐드 쪽에서 좀 더 좋죠. 전체적인 활동량이나 공 잡고 뭔가 더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버디힐드 쪽이 좋습니다. 어쨌든 간 뭐 롤적으로 봤을 때는 클레이 탐슨의 롤과 비슷하게 가져갈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카일 앤더슨. 이 선수는요. 근데 사실 이 선수도 조금 기록을 생각하고 봐야 되는 게 지난 시즌에 미네소타와 연장 계약이 계속해서 틀어지고 뭐 약간 팀 케미 이슈까지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시간이 많이 줄었던 선수인데 한창 뭐 지지난 시즌 뭐 이럴 때 미네소타가 반등했던 핵심 주역 중 한 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저게 조금 이제 팀 차원에서 플레잉 타임이 줄어들면서 기록이 좀 축소된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선수는 딱 골스가 좋아할 선수입니다. 드레이먼드 그린의 백업으로 딱 안성맞춤인 사실 별명도 슬로모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느리다 보니까 뭐 빠른 가드를 막는다든지 그러니까 2번 스팟에 놓을 선수는 절대 아니고 뭐 잘 놔야 3번 아니면 이제 그 스몰 라인업의 빅맨처럼 뛰는 4, 5번에 놓기에 적합한 선수예요. 키가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드레이먼드 그린의 백업으로 딱 뛸 것 같고요. 드레이먼드 그린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이렇게 되면 골든스테이트는 케본 루니가 지난 시즌에 대부진하면서 사실 4, 5번 쪽에 골든스테이트가 지속적인 문제를 좀 겪었는데 이러면 디그린을 좀 더 5번으로 돌리면서 카일 앤더슨을 4번으로 쓰는 이런 라인업도 고려해볼 수 있죠. 케본 루니의 부진에 대비한 또 이런 이제 라인업을 구성을 할 수도 있게 해주는 그런 선수입니다. 다만 이 선수가 지금 3점이 23%인데 0.6개 시도죠. 시도수나 성공률이나 뭐 저 정도면 뭐 거의 디그린보다도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안 그래도 슬로모라는 별명답게 슛 릴리즈가 느린 선수인데 3점을 또 자체적으로 거의 안 던져요. 그러다 보니까 세깅 수비를 거의 달고 다닌다. 이러면은 골든스테이트 특유의 문제인 두 명의 빅맨이 모두 세깅 당하는 이런 문제는 뭐 여전히 겪을 수 좀 있습니다. 근데 은근히 이 선수가 2점 야투 짜내는 거 그러니까 터프샷을 메이드한다든지 막 볼 흐름이 죽은 상황에서 어거지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을 개인적으로 풀어가는 센스나 이런 부분은 뭐 케본 룬이나 페이튼 이세 이런 선수보다 훨씬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Q가 높고 빠른 선수를 막는 건 잘 안 될 수 있지만 여러 포지션을 또 잘 막는 수비수라는 점에서도 드레이먼드 그린의 장점을 엇비슷하게 좀 가져갈 수 있고요. 이렇게 골든스테이트 영입생들의 소개를 좀 드려봤고 그 다음에 제가 필라델피아는 한 페이지 좀 보려고 하는데 제가 필라델피아가 그 폴 조지 트레이드 영입했을 때도 현재까지 너무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요 선수 유출이 필라델피아 쪽에서 많이 되고 있어요. 저번 영상에서도 아직 좀 더 봐야 했다던 게 폴 조지에게 진짜 폴 조지를 영입한 것 자체는 좋습니다만 사실 말씀드리자면은 클리퍼스가 필라델피아가 주는 금액보다 더 줄 수 있었어요. 근데 금액을 그렇게 안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3년 계약까지만 제시를 한 이유가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폴 조지가 좋은 선수지만 어쨌든 폴 조지에게 다소 오버페이성 4년 풀맥스 계약을 지른 게 사실이고 그렇게 되면서 주전급 한 명 영입 그러니까 폴 조지 한 명 영입에 그쳤어요. 그리고 버드 권한이 있던 버디힐드, 바툼, 멜튼을 지금 다 놓쳤거든요. 로스터가 엠비드, 맥시 2명 외에는 사실상 없는 수준의 로스터였기 때문에 선수 영입이 더 다수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왼쪽에 지금 영입 확정된 선수들까지 보셨을 때 8명밖에 액티브 로스터에 없는데 쓸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이게 사실 미니멈급 선수 수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주전에서 핵심 식스맨급을 오갈 수 있는 최근 우승팀들 보면 한 6명에서 8명의 로스터가 강력한 게 플레이오프에서 중요하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리그인데 MLE도 지금 우브레 쪽에 쓴 상황이라서 폴리드의 셀러리 기반으로 하는 트레이드 한 건 정도 빼면은 미니멈밖에 보강 수단이 안 남아있는데 로스터가 지금 8명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의 뎁스 이런 거 좀 지켜봐야 됩니다. 원래 빅3 하면 사실 제가 저번에도 뭐 말씀드렸던 연장선인데 원래 빅3 하면 셀러리는 빡빡해요. 그래서 인위적인 로스터 구성이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바이아웃 잡는다든지 미니멈만 10명 가까이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빅3 하면 원래 인맥으로 리크루팅 해오거나 인위적인 반지 원정대 수급하거나 뭐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필라델피아가 이게 잘 안 되는 게 필라델피아뿐만 아니고 이번 오프 시즌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오프 시즌만 생각해봐도요. 지난 오프 시즌 시작하자마자 뭐 피닉스, 클리퍼스, 뭐 레이커스 막 뭐 이런 팀들이 미니멈 선수들 엄청 수급하면서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마도 지금 솔직히 NBA에서 전력상 압도적인 탑독은 거의 보스턴이에요. 보스턴이 우승도 압도적으로 했죠. 근데 그 보스턴은 뭐 지금 샐러리 여력도 그렇고 해서 미니멈 한 명 수급하는 것도 사치세가 확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스턴에는 자리가 없어요. 근데 다른 팀들의 우승 가능성은 보스턴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 보여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내가 미니멈으로 다른 팀 가서 반지 원정대 해도 반지를 딸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데 그러면 한두 푼이라도 최대한 연봉 더 주는 대로 가야지 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뭐 좀 최대어로 꼽히던 선수들이 FA 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히던 선수들이 언더캡 팀으로 되고 가고 이런 현상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생각보다 지금 반지 원정대가 안 붙고 있는데 이것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한 페이지로 간단하게 드립니다. 지금 뭐 레이커스, 피닉스 이런 데도 소식이 거의 없고 골든스테이트도 오늘 영입한 건들 보면은 전부 그 미니멈 아니죠. 미니멈 이상의 금액으로 질렀죠. 그러니까 지금 미니멈 받고 선수들이 그냥 내가 원하는 곳에서 반지 뛰면서 반지 받으려고 농구할래 뭐 이런 분위기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골든스테이트와 마카넨 얘기가 이제 영상의 후반부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진행해보면요. 골든스테이트가 현재까지 영입한 선수들 중에 2옵션급 볼륨을 가져오는 선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전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탐슨은 이제 물론 어시스트까지 포함한다면 크리스 폴의 볼륨도 꽤 있었는데 이 둘이 나간 만큼의 볼륨도 안 되는 선수들이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폴 조지 트레이드를 진심으로 노렸는데 이게 실패했고 이후에 골든스테이트의 2옵션급 선수 수급은 여전히 필요하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잭 라빈이나 마카넨을 아직도 노리고 있다. 뭐 마카넨을 진지하다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라빈은 부상 이력도 문제지만 43밀의 확정 샐러리가 잡혀 있어서 데려오는데 또 그만큼 보내야 되니까 출혈도 크고 사실 이번 시즌에 어쨌든 사치세 라인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저로의 기회를 맞은 골스 입장에서 잭 라빈의 샐러리를 데려오고서 저 사치세 라인 아래를 유지하려면은 진짜 로스터를 얇게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골스의 라빈은 좀 아니다, 마카넨이다 이런 평가가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죠. 문제는 요즘 저 마카넨 같은 유니콘류 파이널에서도 진짜 포르징기스의 임팩트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저런 류의 선수들이 지금 상당히 인기가 많은 상황이고 이번 시즌 샐러리가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20밀도 안 돼요, 마카넨. 그래서 계약이 1년 남았지만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1년 남았는데 저 대가는 너무 크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샐러리가 낮으면요. 모든 팀들이 거의 그 샐러리를 맞춰서 도전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샐러리가 40밀이 넘어가고 이러면은 그 40밀에 맞는 패키지를 꾸리는 것 자체도 일이기 때문에 경쟁팀이 몇 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샐러리 큰 선수들이 굉장히 이제 저평가된 가치로 트레이드가 많이 되죠. 근데 마카넨은 18밀인데 18밀짜리 패키지를 구성 못할 팀은 리그에 없습니다. 사실상 뭐 표현을 좀 과장하자면 29개의 팀이 모두 경쟁을 붙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샐러리 규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뭐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만 경쟁이 많이 붙으면 값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마카넨은 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계약이 1년 남았다고 하더라도요. 이번에 미칼 브리지스도 뭐 좀 비슷한 맥락에서 되게 비싼 값에 넘어갔죠. 특히 이제 백코트에서는 커리가 어떻게든 한다고 치었을 때 프런트 코트에서 선수 2명 세깅 당하는 골을 진짜 골든스테이트 팬분들이 지겹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안 보고 이제 밸런스 좋게 공격하는 그림 좀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마카넨에 대한 지지가 더 열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선수를 비교해보면 잭 라빈은 지난 시즌 그래도 플레잉 타임을 거의 35분 뛰었네요. 19.5점에 5.2개 리바운드, 3.9개 어시스트, 2.1개 턴오버, 야투는 45.2%고요. 3점은 뭐 많이 떨어졌네요. 35%도 안 됐습니다. 6.8개를 시도해서요. 자유투는 85.4%였습니다. 마카넨은 33.1분가량을 뛰면서 23.2점에 8.2개 리바운드, 2개 어시스트, 그리고 0.5개 블락, 1.4개 턴오버, 야투는 48%, 3점이 거의 40%에 육박했는데 8개나 시도를 합니다. 저 빅맨 자유투도 거의 90%에 육박해요. 지금 빅맨인데 거의 180 클럽급 효율을 갖고 있는 선수가 볼륨도 23.2점에 8.2개의 리바운드를 가져가죠. 플레잉 타임 대비 또 키 대비했을 때 저 블락슛 수치는 많이 아쉽긴 하네요. 잭 라빈은 일단 버딜대 영입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뭐 골든스테이트가 추가로 노릴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이고요. 힐드 위긴스와 활동 반경이나 플레잉 타임 이런 거가 뭐 거의 격치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골스 스타일에 잘 맞는지 또 위닝 플레이어가 맞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불분명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잭 라빈 트레이드설이 나오는 거는 트레이드 대가를 굉장히 적게 지불하고 뭐 쿠민가나 미래픽을 보내는 건커녕 오히려 이제 잘 패키지를 꾸려서 보내면은 잭 라빈의 3년짜리 거대 계약을 받아주고 만기 계약자들을 보내면서 오히려 골스가 픽을 받을 수도 있는 입장에서도 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트레이드 가치 차이가 라빈과 라우리 마카넨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라빈 쪽에서 오히려 골스가 출혈을 적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잭 라빈은 지난 시즌 평득이 20점 아래로 떨어졌고요.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했고 본인이 또 부상으로 아웃된 이후 코비 화이트 중심으로 팀이 이제 위닝 팀으로 완전 거듭나 버렸죠. 그러면서 거의 자리가 좀 없어진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한창 경기 리뷰할 때 시카고 경기 리뷰하게 되면은 라빈의 플레이를 몇 번 분석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잭 라빈 풀 경기를 보면은 스탯은 그럴듯하게 찍는데 좀 시카고의 그 게임 안에서도 따로 논다든지 뭔가 사인이 안 맞는다든지 녹아든 모습이 없다든지, 실제로도 뭐 경기 끝나고 뭐 그 좀 신경질적인 이슈나 팀 케미 이슈 이런 것들도 라빈이 여러 차례 좀 나온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사실 이제 당장의 역량이나 뭐 샐러리도 샐러리지만 저런 안 좋은 이슈들이 지금 잭 라빈에게 많기 때문에 트레이드 가치가 완전 저점으로 가는 케이스죠. 자, 그 다음에 마카넨도 워커 캐슬러가 빠져있을 때 수비 문제는 분명히 좀 있긴 있었어요. 지난 시즌에 유타의 수비는 거의 잘 되지 않았죠. 다만 이제 이런 류의 선수들이 뭐 수비가 약점이 있다, 뭐 키가 커서 이렇게 좀 허우대가 크다 보니까 뭐 작고 빠른 핸들러들에게 매치업 헌팅 당할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어쨌든 농구는 사실 키가 크면 일단 1인분 몫은 하는 부분이 좀 있고, 림 프로텍팅하고 서 있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또 드레이먼드 그린이 수비 지휘를 기가 막히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비적인 우려는 뭐 골든 스테이트가 영입을 할 수만 있다면 크진 않을 것 같고요. 저 키에 경기당 3.8개 던져서 40%는 이미 재앙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게 뭐 표면적으로 3.8개 던져서 40%라는 것도 위협적이지만, 저 키의 선수가 3.8개 던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파생 효과를 가져오고 상대 수비의 멘붕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커리, 힐드, 마카넨이 구축이 돼서 이 3명의 선수가 3점을 다 던져대면은 페이튼, 뭐 그린, 그리고 루니, 앤더슨, 물론 이제 트레이드로 누가 나가서 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선수들이 세깅 당하는 걸 무시하고도 남을 정도의 3점 볼륨을 가져갈 수 있죠. 또 드레이먼드 그린은 사이즈 대비 좋은 리바운더입니다. 그리고 루니와 위긴스의 폼이 사실 떨어졌을 때 골스가 리바운드나 허슬에서 문제도 좀 겪었는데, 어쨌든 이제 키가 커서 리바운드나 박스아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들어온다는 거는 또 긍정적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카넨의 트레이드 가능성 이런 거를 좀 살펴보면요, 왼쪽에 샐러리표 보시면 마카넨은 18밀가량의 샐러리를 다음 시즌에 받는데, 심지어 유타는 언더캡 팀이라서 골든 스테이트가 샐러리를 더 많이 보내면 흡수해주는 역할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위긴스가 26mm잖아요. 그러면 마카넨이 18mm면 두 선수는 원래 트레이드가 안 돼요. 근데 유타 쪽에서 샐러리를 더 흡수해줄 수 있기 때문에 유타의 경우는 저런 트레이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골든 스테이트는 샐러리까지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트레이드 가치적으로 봤을 때 쿠민가를 제외한 다른 유망주들 정도는 오히려 유타가 지금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한 급의 유망주는 지금 유타는 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골스 쪽에서 사실 쿠민가랑 미래픽을 빼면은 유타 쪽에서 그렇게 땡길 만한 매물이 그렇게 당겨 할 만한 그런 트레이드 에셋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타인 이제 맞출 수 있으려면은 쿠민가랑 미래픽이 다 나가야지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 이제 다각딜로 확장을 하던지요. 뭐 포젬스키, 무디, 뭐 잭슨 데이비스 이런 급의 유망주는 지금 이제 유타 쪽에도 넘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타가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즉시 전력감인 위긴스도 전혀 뭐 유타의 타임라인이나 이런 거에 맞지 않고요. 사실 다음 시즌 이후에 연장 계약인 쿠민가도 유타의 타임라인에는 엄밀히말하면 맞진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두 팀이 딜을 한다면은 다각딜이 거의 필수가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유타가 원할 만한 게 골스에 많이 없습니다. 유타는 1, 2년차 루키 선수들이 대부분이에요. 왼쪽 아래 샐러리표 보시면 저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 숫자들은 팀옵션이거든요. 팀옵션은 이제 루키 3년차부터 행사합니다. 1, 2년차까지는 고정이고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보인다는 거는 이제야 3년차에 들어갈 선수들이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에 질비한 게 유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1, 2년차 선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유타는 선수를 받는다면 1에서 3년차를 보내고 있는 타임라인의 핵심 유망주급을 받고 싶어 할 텐데, 골든 스테이트가 사실 이런 유망주를 지금 보낼 수가 없고요. 쿠민가만 해도 다음 시즌 4년차입니다. 무디도 그렇고요. 골스가 사용 가능한 미래 자체 픽도 2장밖에 없기 때문에 다각딜이 거의 좀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샐러리는 유타 쪽에서 흡수가 가능해서 딱 샐러리를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유타 입장에서 사실 이제 언더캡 팀이기 때문에 샐러리 받는 역할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골스 쪽에서 인앤아웃 기준으로만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골든 스테이트의 미래 자체 1라 픽 2장, 그리고 1라운드 픽 스왑 권리들, 그 다음 쿠민가까지는 개인적으로 뭐 넣어야지 좀 대화가 될 것 같아요. 무디랑 포젬스키 중에 한 명, 그 다음 루니랑 페이튼 중에 한 명, 뭐 이 정도는 샐러리 필러로 들어가는 거고요. 마카넨 플러스 알파, 이 알파라는 거는 또 이제 골든 스테이트가 너무 많이 보낸다 생각하면 유타에서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마카넨인데 다 지키긴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골든 스테이트가 픽들과 이제 쿠민가, 포젬스키 중 최소 하나는 보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유타는 이제 더 많은 1라운드 픽들로 바꿔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1에서 3년차를 보내고 있는 핵심 유망
유망주, 터진 유망주로 바꿔오려고 좀 요구를 하겠죠. 유타는 지금 핵심 코어급 유망주들이 부족한 팀이고 아직 먼 미래의 픽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타의 입장에 좀 맞춰주려면은 마카넨이라는 선수는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골스 입장에서 인앤아웃 기준만 저거인 거고 조금 더 수완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유타 입장에서 반대로 말하면 마카넨을 보내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마카넨이 그동안 너무 잘하다 보니까 유타가 사실 탱킹을 시원하게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시즌 연속 막 10픽 이상의 픽을 행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됐는데, 화끈하게 져야 되거든요. 질 때 애매하게 잘해버렸기 때문에 탑급 픽을 행사를 못했고 결국 지금 상황을 초래한 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2시즌간 소위 말해서 좀 탱킹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그래서 리빌딩 지금 끝나가는 뭐 휴스턴 같은 팀들 보면 탑4 픽, 탑5 픽 이런 거 몇 번씩 행사하거든요. 뭐 디트로이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로 성적 내는 거는 오히려 애매한 상황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든 마카넨을 내보내고 화끈하게 지는 걸로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카넨 트레이드를 진행했을 때 골든스테이트의 라인업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면요. 커리, 멜튼, 위긴스, 그린, 마카넨, 그리고 포젬스키, 힐드, 카일 앤더슨, 페이튼, 테레이슨, 잭스, 데이비스. 제가 이렇게 꾸린 거는 이제 쿠민가하고 아까 케본 루니 골자의 패키지로 이제 나간다라고 좀 봤던 거예요. 이런 라인업만 되어도 사실 플레이오프 경쟁을 충분히 할 만한 라인업이죠. 지난 시즌은 골스가 플레이인 토너먼트에서 처음에 탈락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후에 다시 쭉 오버캡 팀이 되면은 결국에는 또 이제 뭐 셀러리 캡을 비워서 FA 선수를 영입하고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마카넨 트레이드의 모든 에셋이 나간 상황이라 여기서 그 이후에는 로스터 업그레이드가 크게 어려워요. 아까 미래 1라픽 2장 사용한 거 다 보냈고 쿠민가까지 보내고 나면은 골스에서 이제 더 주고서 트레이드하거나 이럴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커리 그린만 계속해서 노쇠화가 진행되면은 그냥 애매한 급 강팀으로 남아있다가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코어급 포텐의 유망주는 지금 골스 쪽에서도 쿠민가밖에 없기 때문에 골스가 쿠민가를 지키면서 마카넨을 데려올 수 있다면 커리 그린에다가 쿠민가 마카넨, 그 다음에 커리 그린이 노쇠하고 쿠민가 마카넨의 볼륨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 이게 될 수 있는데 미래 픽들과 쿠민가까지 다 내주고 마카넨 한 명 온다면은 이건 또 이제 골스가 조금 당장에 몇 승 더 하고서 암흑기가 길어지는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시즌 플레이오프 경쟁하는 것만 연장하고 픽이 없는 암흑기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든스테이트가 사실 폴 조지 트레이드 때도 쿠민가를 어떻게 빼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물론 이제 트레이드 실패하고 나니까 쿠민가를 좀 감싸려고 언론 플레이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긴 합니다만, 그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미래 픽하고 쿠민가까지 다 보내고 살짝 업그레이드하면 골스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커리 그린의 나이도 분명히 많고 이제는 뭐 레이커스도 비슷합니다만 르브론 AD, 커리 그린만으로 탑급 재능을 갖고 있고 원투 펀치로서 다른 팀들과 다 대적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이제 좀 어렵거든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든스테이트도 추가적인 탤런트를 고려했을 때 너무나 많은 에셋을 여기에 보내버리고 그게 한 명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이게 역으로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스가 이 추가적인 에셋 보내는 트레이드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골든스테이트 편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내일 자고 일어나면 또 소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영상으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